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2022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리학성은 탈북민으로 상위 1% 학생들이 모인다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줄여서 자사고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그에게 인민군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리학성 역시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으로 학생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지우라는 학생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학교에 온 대부분의 학생들은 풍족한 가정에서 고액 과외를 받으며 또 비싼 학비를 지불하며 학교에 다니는 반면 지우는 가난한 환경에서 홀어머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때 나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통해 자사고로 진학을 하게 된 거지요. 문제는 다른 학생들이 일타 강사 고액 과외를 통해 이미 고등학교 전 과정을 끝내고 자사고에 진학한 반면 지우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고등학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아이들을 따라가기가 버거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 중에서도 수학은 9등급,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숙사에서 지우와 한방을 쓰던 친구들이 돈을 걷어 술을 함께 사 먹게 되는데요. 4명 중 지우가 대표로 밖에 나가 술을 사오게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야간 순찰을 돌고 있던 경비원 리학성에게 발각이 되었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느라 다른 친구들의 이름을 대지 않았던 지우는 그 벌로 한 달간 기숙사에서 퇴사 조치를 당합니다. 지우는 이제 캐리어에 짐을 꾸려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어머니에게 도저히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삶은 어렵고 고달프지만 자기 아들이 멋있는 자사고 교복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내가 기숙사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지우는 다시 그 캐리어를 꾸려서 학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비는 쏟아지는데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던 지우는 학교 건물 구석에 쪼그리고 있었어요. 그날도 야간 순찰을 돌던 리학성이 지우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 경비실로 그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날 밤 잠든 지우의 가방에서 학교에서 과제로 내준 수학 문제가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보통 학생들이 풀기 어려운 최고 난이도의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수학 수업 시간 선생님이 과제로 내준 수학 문제의 답을 확인하는데 놀랍게도 지우의 과제물에 모든 답이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모두 정답으로 말이죠. 그건 바로 경비원인 리학성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지우는 리학성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제발 수학을 좀 가르쳐 달라고요. 하지만 리학성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선생님들이 지우에 관하여 대화 나누는 걸 듣게 된 리학성은 그의 안타까운 사연에 마음의 문을 조금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수학 수업을 시작하게 되지요. 이제 리학성 선생의 특별 과외가 시작됩니다. 공부 방법은 우직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심지어 한 문제를 3시간 동안 풀었는데 답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물었더니 수학과 친해지는 게 중요하대요. 그렇게 한 문제를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하다 보면 수학과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기가 막힌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은 리학성이 지우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냐고요. 머리겠지요 뭐라고 대답을 했더니 머리 좋은 아새끼들이 제일 먼저 포기를 한대요. 그럼 노력인가요? 라고 했더니 그 다음으로 낮아빠지는 놈들이 노력하는 놈들이래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리학성이 대답합니다. 용기라고요. 문제가 안 풀릴 때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대신에 야, 이 문제가 참 어렵구나, 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구나 하는 여유로운 마음, 그거이 수학적 용기다. 그렇게 담담하니 꼿꼿하게 하는 놈들이 결국에는 수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라는 대답을 합니다. 한편 지우가 이렇게 우직하고 무식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은 소위 일타 강사에게 고액 과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강사와 학교 교사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고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지우가 학교 전산실에서 리학성 선생에게 선물하기 위해 최신 수학 논문 하나를 프린트했는데 그게 CCTV에 다 찍혀 있었어요. 이에 교사는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지우에게 시험 문제 유출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는 지우에게 그냥 조용히 전학을 가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자고 회유하게 되지요. 결국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한 지우는 스스로 학교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공경에 빠진 지우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학교 경비원이었던 리학성 선생이었습니다. 사실 리학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국제수학대회에 북한 대표로 나가서 우승을 할 정도로 수학의 천재였습니다. 특히 리만 가설을 세계 최초로 증명해낸 사람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두뇌가 북한에서는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문의 자유를 찾아 탈북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아들과 함께 남한 땅을 밟게 된 리학성은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아들과의 관계만 나빠지게 됩니다. 결국 집을 나간 아들이 홀로 임진각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맙니다. 이에 깊은 상실감을 느낀 리학성은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모두 숨긴 채 그저 학교 경비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우가 없었다면 그는 그렇게 남은 평생을 쥐죽은 듯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우를 가르치면서 그 또래의 아들이 생각났고 어떻게든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여있는 강당에 당당히 나타나서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이상한 나라가 북한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상한 나라 북한에서 온 수학자 리학성의 이야기, 그렇게 영화를 본 거지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 영화가 가리키는 이상한 나라는 1등을 위해서라면, 좋은 대학에만 갈 수 있다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게 만드는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은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니까 그러면 용기를 내십시오. 야, 이 문제가 참 어렵구나. 야,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풀어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여유로운 마음, 수학적 용기,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결국은 잘하게 되고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